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흐름과 또 전략이 궁금하실 분들 오늘 신세계에 많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이유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 관세를 부과한다면 최대 3천억 달러치의 이런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를 좀 끔찍하다, 중국만큼이나 좀 나쁘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양국 간의 이런 갈등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또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 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2018년 7월 이제 하반기 장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네, 여전한 이 무역 전쟁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과 또 6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이번 주에 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무역 전쟁 이외의 이슈로 외신들은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6일 방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이 비핵화 후속 조치 등 이 한반도의 이슈도 이 주목을 또다시 받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또 다양한 또 이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의 첫 시장 오늘도 2시간 동안 실시간 외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작인 만큼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함께할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일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은 이분과 함께입니다. 선재만 선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깥에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마스터님. 오시는 네. 길에 뭐 괜찮으셨을까요? 네, 분위기 좋던데요. 깨끗이 씻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왕 올 거면 세차게 와야죠.
차트도 움직일 거면 이왕이면 세차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좀 오늘 시장의 흐름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손재 마스터님처럼 정말 이 포부가 정말 상당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월요일장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요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일단 시세판을 보니까 모두 지금 파란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수 먼저 확인하면요. 지금 전거래일에서는 상승으로 이어갔죠. 오늘장은 2,700선이 조금 위태하네요. 2,706.50포인트로 0.5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016포인트 선으로 S&P 500보다는 더욱더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0.73%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봅니다.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6830달러 선으로 전거래일에는 1.17달러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이탈이 되면서 0.5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전거래일에는 57달러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상황인데 다시 125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249.7달러 선으로 0.35%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십니다. 전거래일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74달러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전의 시각대에서는 73달러 선에서까지 거래가 되면서 하락세 이어갔는데 지금은 다시 74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74.0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던 크루드오일이 74달러를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도 1.16달러로 다시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주말세와 지금 현재 부분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EU와 이런 무역전쟁 우려로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합니다.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여전하게 지금 2분기가 시작되는 마당에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과 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2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 동향도 연준과 시장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이 시장은 지난 6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저번 달보다 전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전망대로 나올 경우에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1일자 현지 시각으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WTO 협정을 전면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미국의 공정한 상호 호혜 조치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각국이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어떤 한 나라가 이 자유무역협정 맺지 않은 다른 나라에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양허 관세율이라고 해서 이 WTO에 자발적으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는 이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네, 이 법안 내용은 이 WTO와 이에 대한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철수하는 것을 알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의회가 이 같은 권한을 결코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되는 무역전쟁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이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맞불 작전으로 미국산의 제품에 3천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또 많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동차 관세 지금 부과에 대해서 유럽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하다가 예상치보다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식인데요. IMF는 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이 4년 내 최저치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IMF 보고된 이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비중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면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비중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독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또 기독사회당이 난민 문제로 서로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지금 관련해서 내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난민 정책에 대한 불화로 이 메르켈 정권 5개월 만에 다시 지금 분열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오포 독일 내무장관이 사의를 표시를 함으로써 이 연정 자체가 지금 존립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좀 유로도 눌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은 유로 FX 이슈 때 자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만 배럴에 대한 석유 증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트위터에 주말에 또 올라온 소식인데요. 이 사우디 국왕이 합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우디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증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이 오펙과 지금 그 외 국가들이 좀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오일의 이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뒤흔들려는 트럼프의 계획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다는 지금 말씀드린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승과 하락을 물론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지만 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소식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왕에게 200만 배럴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은행 ANG 애널리스트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이번 주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회원국들과 주요 산유국들은 이달부터 석유 생산을 하루 10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과 또 위기, 분열 상황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100만 배럴을 처음부터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100만 배럴 하회한 수치로 지금 아무래도 증산이 이뤄질 것 같다는 전망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무역 전쟁도 그렇고요. 지난 오펙 회의 때 이뤄졌던 100만 배럴의 증산에서 트럼프는 200만 배럴까지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뉴스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하락이 혼조되어 있고요. FLC 의사록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전일장에 비교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무역 분쟁과 EU 난민 합의 속에서 유로가 1.17달러 선을 지지가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빠지면서 1.16달러가 이탈이 됐는데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8월물이고요. 이란 제재와 리비아 계약 불이행 등 공급 우려 소식 속에서 74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74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입니다. 달러 강세 전망이 지속되면서 1250선 이 내외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4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고 또 많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시작인 만큼 오늘장 참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자, 먼저 나스닥도 함께 좀 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P와 나스닥은 전일장 상승에 비교해서는 모두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을 이제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맞서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S&P 500과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S&P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S&P, 나스닥 모두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어떤 지수를 좀 먼저 볼까요? 우선은 S&P만 네. 열었는데요. 그래요? S&P 볼까요? 네. 네. 자, 이렇습니다. 우선은 보신 바와 같이 쌍고를 찍고 빠졌던 자리, 그러니까 고점을 2번 확인을 하고 빠졌던 2740 지수. 그 다음에 5월달 지속적으로 보합을 띄웠던 구간들 여기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림들은. 자, 그렇다면 우선은 혼조세 가능성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21 지수들까지 가능성을 열고 보신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장 때 2712, 2712, 2715, 12부터 15 자리들 반등을 해준다면 거기서 매도 전략들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 고가를 근처를 다시 오면 좋겠으나 2725선 위로 오면 좋겠으나 아직은 하방 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저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끌고 오는 아이들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나 지금 신규 매도를 하시려면 우선은 2712 지수 반등 여력을 보시고 거기서 12지수부터 15지수까지 막히는지를 확인하고 배팅이 들어가셔야 된다. 대신 우선은 유럽장 혼조세를 띄고 나서 이 보합 구간 하단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겠죠. 사실은 바로 밀어버리던지 아니면 와서 혼조세를 띄다가 한참 뒤에 밀던지. 그래서 아마 빠른 움직임보다는 반등을 주면 미적미적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2621 지수까지 큰 흐름들 가능성이 있다. 자, 저희가 위에서 얘네들 매도로 한번 이 구간들을 밀었었습니다. 이 구간까지 밀었었고 목표를 잠시만요. 6월 25일이니까 이 구간이겠네요. 자, 나스닥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팅을 들어갔었고요. 같은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2700선 좀 못 미치는 자리,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에, 그 다음에 반등 매도에, 그 다음에 혼조세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볼 거 없다. 대신 매도 관점이 좀 더 유효하다. 윗구간 올라오면 좋겠으나 쉽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 상단부 저항을 막고 싸우는 구조로 본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 준 아이들 단타를 보고 그 다음에 매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혼조세를 보고 있는 거죠. 단지 오늘 국선도 많이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도 전반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저항점을 다시 낮출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분들보다는 이미 나스닥이나 S&P에서 좀 수익 나신 분들이 반등 여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등하는 애들 바로 친 게 아니라요. 이 구간에서 막힌 아이들이 매도로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 상단부를 기다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어차피 저가를 깨는 패턴은 둘 중에 하나다. 바로 여기서 빼든지 아니면 2712 부터 15지수를 한번 건드리고 빼는 패턴들이다. 그래서 오늘 굳이 한다면 얘네들은 반등해서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을 보는 패턴들, 걔네들 말고는 별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스닥도 일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잠깐 볼까요? 네네. 네, 저도 오늘 나스닥 배팅이 안 들어가서. 나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림이 비슷한 패턴으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스닥 배팅을 했었고요. 지금은 무포 관망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7,000선 좀
무너진 자리까지. 그때 제가 월요일날 왔을 때 이 자리를 드렸었죠. 네, 다운 역시나 같은 의견이셨어요.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7010선 7010인지 7100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하면서 7010선까지를 매도로 연다. 그래서 그날 목표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S&P랑 같이 혼조세 뛰다가 그 다음부터 저희가 잘 안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얘네들 배팅 물어보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반등 매도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만한 자리는 아니나 추가적인 그림들 더 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등 매도 전략들 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지수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도 밀렸고,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도 밀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시가 정도 근처입니다. 2712와 15 정도까지 반등 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윗선에서 저항을 받는 걸 좀 확인하시고 매도적으로 들어가시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인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매도로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홀딩 의견까지 드렸는데요. 앞서서 국내 선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현 선물 쪽에서 완전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전 중에 9시, 그러니까 아침 개장 방송 한 다음에 걔네들 보합 구간,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목표가보다 좀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희는 매도를 쳤었고요. 대신 매도가 저희가 보는 것보다 한 30% 정도가 더 빠져서 걔네들 이제 반등 여력들을 좀 야장 때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매도 그림, 그러니까 매수 시도하다가 얘네들이 밀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윗자리 저항점들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저희가 시초가에서 눌림에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로 돌릴 생각을 했었는데 반등을 먼저 줘서 매도를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더 강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차트 보이실까요? 네네. 차트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우선은 이 구간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얘네들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중심 자리들, 얘네들 싸움들이 거셀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빼지 않는 이상 아직은 매도를 완전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이랬었는데 오늘 그 자리가 빠지기가 시작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96 지수가 빼면서부터 추가적인 하락들이 더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무래도 더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얘네들이 속임이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등했을 때 첫 번째는 매도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신규 저가를 낮추기 시작을 한다면 얘네들은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해 가기 위한 움직임일 거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매도를 새롭게 시작한 게 오늘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많이 빠졌지만 추가적인 하락들, 반등의 매도세들 좀 더 열어볼 생각이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고 나서 더 지속적으로 320 지수 안참 무단 아이들이 308, 306을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조세를 좀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등이 310 지수까지 왔다 가느냐, 아니면 중간 305 지수에서 막혀서 끝나버리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반등을 노렸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등의 그날 오전까지만 반등을 노리고 약수익하고 마감을 짓는 저희도 그 매매 패턴에 오늘 매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밀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항생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국내 선물이 굉장히 힘이 약한 상태였고요. 우선은 월무초에 풋 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서 걔네들 반등 여력들을 주나 싶었으나 우선은 추세 쪽으로 우선 좀 더 움직인 상태에서 300 지수 중심으로 노는 것까지 기대를 보고 310 지수, 그 다음에 300 지수,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추가적으로 열고 전반적인 흐름들 300 지수 중심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도 신세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끌고 왔을 때 애초에 300지수 초반을 찍으려고 했던 그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밀린 상태에서도 저희가 얘네들 홀딩하면서 끝까지 배팅을 갔었는데 300지수 초반까지를 갔었죠. 그래서 이날 매수를 저희가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쳤었고요. 그 다음에 빠진 상태들을 휩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반발력으로 298, 9, 그 다음에 300지수 초반까지 가서 오늘 아침에 신세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300지수가 중심지수인지 아니면 저항지수인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중요하다. 한마디로 오늘 저항지수로 받아들인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나 매도 그림들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300지수를 빼고 빠진 아이들이 저희가 보는 것보다 추가적인 그림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296지수가 완전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295지수 저항을 예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장 움직임들 좀 더 보시고 내일 시초가가 294 지수 부근에서 시작이 되고 295지수 아래에서 시작된다면 지속적인 반등 매도 전략들 우선은 익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지수도 설명해 드렸고요. 뉴욕 증시에 대한 흐름이 또 내일장 국내 증시, 국내 선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295라인이 이탈이 된다면은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반등 매도적인 전략으로 끌고 가셔라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영께서 지수 관련돼서는 외신들 어떨까요? 네, 지금 하반기가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무역전쟁 우려가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지수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무역전쟁이 2분기 시작과 함께 여전히 이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EU로 이 타겟이 옮겨간 듯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분쟁이 커질수록 이 경제 성장을 짓누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중국만큼 나쁘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이렇게 외신들은 미국이 유럽 자동차에 이전에 밝힌 대로 20% 관세를 부과하면 EU 역시 이 3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보복 관세가 중국에 이어서 EU로 확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또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면서 위기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캐나다의 보복 공격이 일요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일 12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요. 철강이 대부분이 일부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캐나다산 철강이 부과한 것 같은 25%를 부과를 했고요. 토마토 케첩이나 또 피자, 식기세척기용 세제, 잔디깎기 기계 이런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부과한 것 같은 10%를 똑같이 지금 부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요, 이날 이제 연설을 통해서 이 캐나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에 맞서서 하나로 단합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싸워주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이 미국 제품 구입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간의 또 분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는 자동차 관세 때 3천억 달러 글로벌 보복 관세를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소식 좀 더 심도 있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나 CNBC 모든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지금 EU 집행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세부적 반응이다라고 지금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무부는 지금 여전히 EU의 이런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이 이 국가 안보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저해하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해서 3, 4주 안에 결론을 내릴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미국이 하는 짓은 끔찍하다라고 또 EU를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는요, 이 자동차 이런 관세가 글로벌 경제를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결국 미국 자국의 경제와 고용에 타격을 크게 미칠 것이다. 또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것이면서 미국의 명성 자체를 크게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제 자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역시나 지금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경쟁력을 해치고 미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독일 자동차 업계인 이 BMW도 아무래도 투자와 고용을 낮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분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 첫 주 이렇게 월요일인데요. EU와의 보복 관세 이야기들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아무래도 무역 전면전을 예고하는 주말이었다라고 런던 캐피탈 그룹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대선이 이제 곧 치러집니다. 이제 멕시코, 캐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멕시코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외신들의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 소식은 이전에도 들려왔었고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EU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고, 하지만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FX는 1.17달러가 회복이 됐다가 또 이내 이탈이 되면서 현재는 1.1670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업앤다운 먼저 확인하고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FX도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 거래일에는 마스터님, 유로FX가 좀 오랜만에 크게 상승하면서 1.17 중반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빠지는데 또 반등시 매도일까요? 아니, 사실 오전에 저희 이 구간들 1.17200대가 지키면 얘네들 매수로 갈 수 있다고 가정을 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림들이 틀어졌고요. 1.17200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1.17130대 이미 무너진 상태고요. 한마디로 오전 중에 그림들 제일 처음에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시작돼서 매도 그림, 그 다음에 매수로 바꾸는 그림들 거기서 봤었습니다. 한마디로 오전에는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는 매도, 그 다음에 매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혼조장세에 매수로 반등하는 그림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봤는데 추가적인 매도 그림이 국선처럼 더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1.17200대가 빠지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1.16410대까지 매도를 열고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윗구간이 막혔고, 그 다음에 중간 아래 좀 출렁거리겠지만 결과적으로 1.16390대 초반까지를 매도를 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장,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돼서 전반적인 그림 패턴들이 이렇게 좀 출렁거리다 이렇게 될 걸로 하고 이해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후장들 빨리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림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추가적으로 더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이제 막 개장이 된 시각인데 현재 가격대에서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1.166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개장 이후에 더욱더 빠지고 있는 가격대인데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FX에 대해서 들어본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소폭 눌렸다가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드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유로 달러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을 건데, 가격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렇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들면서 좀 시장들이 지지부진한 경우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저가를 낮출 때 94 지수를 약간 깨고 아마 93.5060 때부터 반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뭐 꼭 그걸 봐야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참고는 하지 않았지만 뭐 전반적인 흐름들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95.10이네요. 네네네. 네. 이건 눌리면서 이제 반등을 했겠죠. 94 네네. 지수를 94 지수 지지력이냐, 그다음에 93점 중반 지수 지지력이냐, 그 두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4 지수를 깨는 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94 지수 깬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로 다시 끌고 간다 전략을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략대로 가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애초에 눌려서 얘네들이 94 지수 그다음에 94 지수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추세 저항까지 근처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다시 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타이밍에 대한 싸움이죠. 얘네들이 이제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의 싸움도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얼마나 빨리 깨느냐에 대한 관점이죠. 항상 지루한 게 이런 거죠. 세기 형식의 삼각 수렴 구간들 돌파 시도나 하고 오차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저가를 낮추는데 저가 지지력에서 수렴 구간 드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우선은 1.16200대를 못 깬다면 오늘이나 내일은 깰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16410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16200대를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윗자리를 맞고 싸울 수 있겠으나 이 아래 구간을 만약에 공략 못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또 하루 이틀 정도의 혼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겠죠. 하지만 달러는 여전히 추가적인 강세를 좀 더 한다. 윗자리에 95지수부터는 뭐 큰 자리들이 많은데 큰 자리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98지수, 97지수 그런 구간들이 열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저가에서 끌고 갈 때 96지수는 기본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하고 92지수를 우리가 먼저 봤었죠. 92지수까지는 무조건 찍는다 하고 끌고 왔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지지부진한 상태죠. 지금 그림들이. 네. 그래서 아마 걔네들 찍은 게 한 이 정도 됐을 거고요. 그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막힌 이후에 그 다음에 걔네들로 인해서 저항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점 올라온 애들을 얘네들을 막고 그 다음에 하단부를 뚫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의 이번 주 관심 좀 있게 보셔야 되고 저가에서 매수는 부업을 노리시려도 좀 차분하게 최종 마지막 자리에서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거 말고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외신 의견으로 외신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박나영 캐스터 유로FX 외신 쪽의 뉴스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유로든 화면을 네. 조금만 정리하는 알겠습니다. 자, 유로FX 지금 외신 캐스터 박나영 캐스터가 일단 지금 막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각이 10시 35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될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 앞서서 살펴드렸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는 뭐 같은 하락세 흐름인데요. 2,700선을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고요. 초반대 흐름 여전합니다. 0.5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하락이 조금 더 깊어졌는데요. 7,009.2포인트, 25포인트로 0.84% 하락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무역 분쟁 심화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고요. 유로FX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로FX 지금 조금 더 떨어지는 가격대인데요. 1.1690달러로 0.7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1250달러에서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48.3달러까지 다시 눌립니다. 0.47%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외신 소식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0만 배럴의 증산을 원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회복이 74달러에서 다시 또 이탈이 되면서 73.81달러입니다. 0.6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본장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마스터님이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을 때 일단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해드렸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적인 부분 말씀해드렸는데 마스터님 지금 개장한 이후에 계속 더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S&P에 대해서 2,700선과 그리고 나스닥은 7,000선이 이제 초반대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이 두 주요 라인대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네.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들 보신다면 우선 이러겠죠. 지금 저가에서 오늘 지수가 좀 약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얘네들이 고려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저 아래자리를 깰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이 아래자리들.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막 개장하면서 급락을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 구간이 막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추세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자리를 가면 이제 하반 경직성이 걸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튕겼어요.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돌파 시도하다 실패하니까 저가를 시도했어요. 근데 또 시장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혼조세로 보합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또 밀렸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둘 중 하나겠죠. 지속적으로 저가도 깨다가 실패하고 위에 쌍고도 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보합될 거냐 아니면 쌍고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 실패했던 거 얘만 깨고 나서 저항하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얘를 시도할 거냐죠. 자, 우선은 아시아 유럽 아이들이 밀어놨습니다. 얘가 거의 최저가인데 차이 가기가 좋겠죠. 우선은 자기들이 깨놓지 않고 왜 우리한테 이걸 깰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 그래. 그래, 우리도 우선은 차이 가고 봐보자. 그래서 이 자리를 막아내는 아이들이 오늘 생기는지 그걸 먼저 기다리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확률 게임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두지 않고서는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양봉 쓰면 매수 같고 음봉 쓰면 매도 같고 급등하면 급등 같고 급락하면 급락 같고 위아래 닫히면 속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싸우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들 오늘 깨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은 별거 할 게 없죠.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서 짧은 손절에 반등 매수 노리다가 단타하고 얘네들 보고 또 올라오면 위에서 매도 눌림에서 매수 걔네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간다. 만약 오늘 지수가 좀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반적인 외인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건 또 외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 자체가 추가적인 물량들을 넣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힘이 별로 없는 구간들이죠. 그리고 이미 매도세가 다시 역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이머징 국가나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매수를 잡지 않으면 매도세가 커진 거죠. 저가 매수가 진입이 들어와야지 보합이라고 뛰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추세를 깨는 걸 볼 거냐 마느냐죠. 그렇다면 굳이 얘네들 지속적으로 보합 볼 거면 별다른 거 없죠. 추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지. 왜? 저번 주부터 얘네들 계속 보합 혼조세였으니까. 얘네들 돌파나 추가적인 그림을 보지 않을 거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칠 필요가 없죠. 예, 이미 쌍고를 때리고 네. 쌍재를 때리고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던 자리예요. 매도를 빼겠다고 이 자리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보합 드는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려면 추가적인 그림을 보지 않을 거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보합이라면
굳이 보합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고점 두 번, 저점 두 번 쳤기 때문에 얘네들 범위보다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보합이라면. 그래서 얘네들은 확인하고 치든지 아니면 저가 시도를 추가적으로 보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배팅하라는 게 아니라 2712지수 올라오는 걸 기다리시고요. 여기서 이거 추세를 맞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차피 개인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위에서 매도를 끌고 온 사람들만 얘네들 추세 2710지수를 넘어가지 않으면 매물대 중심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홀딩이다. 어차피 자리값은 두 자리일 겁니다. 얘네들 배팅 반등 중심 자리, 그 다음에 상단부 자리. 얘를 오늘 뚫느냐 마느냐 그 싸움일 거기 때문에 네. 얘를 막아내고 아래 구간을 더 볼 수 있냐의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 매도의 단타부터 시작해서 다시 얘네들 시도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시도했던 추세선 라인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 아니라면 얘네들은 수요일까지 관망하고 이 전체적인 부합 중심에서 혼조세 뛸 거냐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혼조세 보고 배팅할 가치는 없다. 그래서 이 구간들 와서 강력하게 막아주는지 보시고 다시 얘네들 그림처럼 얘네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을 보이는지를 보시라. 그리고 이 구간은 굉장히 손절이 짧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를 낮춘 다음에 얘네들 지지가 되고 이 구간을 못 막아낸 다음에 얘는 전체 부합을 하루 이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로 배팅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 구간들 막아내는지 충분히 보시고 나서 작은 그림을 보면 추세가 오다가 이제 꺾이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확인하고 전략을 꾸리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개장이 된 지 13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죠? 어떤 개장 소식 들려올까요? 네, 지금 2018년 네. 3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3분기 시작을 지금 트럼프의 무역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지금 15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잉사, 캐터필러,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역시나 0.7% 적어도 하락했고, 또 지금 현재 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무역 분쟁의 우려 속에서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상승 모멘텀, 상승 분위기를 이러한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상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부정적인, 잠재적인 이런 무역 분쟁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런 무역의 그 관세 위협이 뭐 그렇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미국 경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은 채 불분명하다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이어서 EU까지 이제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EU 역시 이에 대해서 보복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이 탈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 승인 없이도 여러 가지의 트럼프의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윌버 로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이제 전한 사람이 바로 윌버 로스 장관인데요. 역시나 하지만 이제 이러한 WTO 그 탈퇴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면서 네. 물론 물론 이 WTO의 여러 가지의 조치나 법안에 좀 문제는 있다라고 본인도 동의하지만 지금은 탈퇴 시기는 아니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트럼프는 만약에 지수가 급 하락한다면 마음을 바꿀 것이다라고 이 윌버 로스 장관도 지금 트럼프의 변덕을 아무래도 이제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자국
보호주의 무역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역시 지금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역시 말씀드린 것 같이 보복 관세에 지금 함께 지금 맞불 작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슈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지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그리고 S&P 모두 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개장 소식 오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6분이 지났고요. 박락회서 통해서 오늘의 개장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그리고 유로 FX까지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